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부분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1259페이지 그 사상의 성장 과정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간언상인 부분이 있어요. 자유상인하고. 그래서, 간언상인을 간상이라고 하죠. 간상은 이제 정부의 독점권을 인정받는 상위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국역을 이제 대신 해주고 특정 부품에 대한 독점권을 얻는 상위 집단을 그 간상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시전상이나 공인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에는 보부상 이런 상위 집단들이 여기 속하고요. 자유상인들은 사상이라고 하죠. 독점권이 없고 그 정부의 어떤 보호를 받지 않은 상위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난저이라고 이제 하는 그 상위 집단들과 그다음 거기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객주, 여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상에 속하죠. 그게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 난전을 이제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난전 안에는 또 일부 시전상인도 포함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넓은 범위에서는 자유상인, 사상에 속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공인의 활동을 보면, 자, 대동법 실시 이후에 나타난 공납 청부업자죠. 간언 어용상인들인데요. 이 공인 출신자들은 예전 시전상인, 장인, 사주인, 경주인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통 주인자가 이렇게 붙으면 중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상당수 사주인이나 경주인 같이 방납업자들 있죠. 이 방납업자들이 다시 그 이름을 바꿔타서 공인 출신으로 이제 공인 상인으로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이 간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품을 하는데, 자, 요때 공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그 정부 대신에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값하고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가를 미리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서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인세라든지 국역의 부담을 짊어진다.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공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이제 특정 물품의 조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품에 급난전권을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대지 수공업을 경영했다. 그래서 빠르게 물건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공업자들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에게 자금이나 원료, 기계 이런 것들 대주고 이들이 만들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정부에 뭐냐면 보내고, 일부 상품들은 뭐죠? 또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일부는 공장제 수공업이 운영됐어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조총 같은 거 있죠? 이 조총. 예,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운영을 했다. 공장제 수공업은 선대제 수공업과 다르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선대제는 작업 공간이 어떻게 되죠? 분리돼 있죠. 근데 공장제 수공업은 작업 공간이 한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 넘어갈 때 그 선대제에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였는데, 물론 이 공장제 수공업은 전반적인 형상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 일부 생산업 쪽만 가능했던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같은 간청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들끼리 공동 출자했던 개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상당수가 특권적 도고 상인도 성장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도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고라는 말은 원래 어느 창고를 얘기하는 거야? 공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의미한 거야. 도고는. 그래서 공인들이 물자를 이제 비축해 놨다가 물건이 쌀 때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언제 푸는 거죠? 물건이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그 상행위가 나중에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상들이나 시장상인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독점 이익을 챙기는 상위 집단을 보통 도고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간상 중에 대표적인 상위 집단이 또 뭐냐면 시전상위 집단이죠. 시전상위 집단. 자, 이들은 그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부가정과 그 다음에
무부각정으로 나누는데 유부각정은 정부가 필요한 국역을 담당하는 그 상위 집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분각정은 국역을 지지하는 상위 집단을 얘기해요. 이때의 국역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정부가 필요한 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나라나 명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물건들 이제 진상품 이런 것들 이제 바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에 이제 뭐냐면 가가지고 시장에 사들여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죠.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값을 주는데 돈을 주지만 이 돈이 되게 보면 이제 반값 정도 헐값을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얘네들 손해를 보잖아. 그러면 정부가 대신에 이들에게 뭘 주냐면 특정 상품의 독점권을 줘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금난정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유부각정에게 특정 상권의 뭐냐면 독점권을 주는데 유부각정의 대표적인 집단이 초창기 때는 유기전이었어요. 유기전. 예. 육주비전이라고 하죠. 유기전의 성립에 관련돼서는 그 예전에 임진왜란과 인조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인조설이 통설이에요. 인조설이. 그래갖고 이제 왜 이제 그 유기전이 성립됐냐면 인조선 관점에 따르면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인조가 청나라 항복하고 나서 청나라에 보낸 그 여러 가지 예물이나 세패 같은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이제 국가재정에서 못하니까 특정 상인들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야.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특정 상인들이 부담을 했으면 그만한 뭘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뭐냐면 뭘 줬다? 독점권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유기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위 집단이냐 가지고는 그 학기에 따라서 이제 자료에 따라서 다 많아. 뭐 선전, 면포전, 면주전, 뇌물로전, 지전, 접포전 뭐 여러 개 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이거는 학기에 따라 견해가 많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책에서는 유기전은 언제 형성됐다. 교과서에서 마치 유기전은 조선 초기 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한 거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서술이야. 아니면 유기전에 대한 그냥 그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 시전상에 대한. 그래서 유기전은 인조 이후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등장하는 상위 집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기전 외에도 새로운 상위 집단 시전상인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한성의 인구가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성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위 집단도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기호식품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 양도 늘어나죠. 양도 늘어나죠. 종류도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기전 가지고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응하고자 그 당시 여러 시전상인들이 이제 증가했고, 이들 시전상인들도 이제 정부의 국역을 담당하면서도 뭘 얻게 되는 거야? 그 당시 금난정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금난정권은 원래는 처음에는 유기전만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금난정권이 다른 시전상인 집단과 확대돼서 14개 집단으로 이제 확대돼요. 그래서 유기전 외에도 많은 그 시전상인 집단들이 금난정권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난전을 단속하는 금난정권이라는 독점 상업권을 얻는 대신에 궁중 간청의 수요품이나 특히 중국을 보는 진원품 조달을 크게 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보죠. 별표 2개 쳐놓으셔야죠. 금난정권. 금난정권의 의미가 뭐냐면, 난전은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난전이 뭐예요, 난전이? 난전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권리를 금난정권이야. 그래서 금난정권이라는 말 자체는 조선 초기에도 있었어요. 이때는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금난정권이 아니야. 이때는 이제 주로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이제 물건 팔다가 동양형 같은 거 있죠. 무게나 이런 것들, 길이 이런 것들 이제 재는 거를 속여서 팔았어.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속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평시서나 이런 기관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선 초기 때고 조선 후기 때 금난정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난전 누굴 의미할까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한성구, 그러니까 경시소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전환이 있어. 그래서 그 전환에 시전상인들이 취급할 물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허가받지 그 전환에 이제 시전상인이 취급한 물종들을 허가받는 그 내용들 적어놨는데 그거 외에 다른 뭐냐면 상위 집단이 와서 그 특정한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난전이. 그러니까 요 난전에 보면은 되게 넓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난전인데 이걸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정권이에요. 예, 금난정권. 그래서 이제 이 금난정권의 적용 범위는 모든 지역에 커버하는 게 아니라 어디만 해당할까요? 한성부, 사대문 안. 그러다가 사대문 안에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사대문 밖에까지, 심리까지. 이만 적용돼요. 그 외곽 지역은 적용돼야 안 돼요. 금난정권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금난정권 성립 시기는 학계에 따라 또 이것도 되게 많아.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조선전기가 아니에요. 조선전기 때 금난정권이 성립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자연 독점 상태였는데 굳이 성립할 필요 없고, 지방에서 몇몇 이제 보따리 장수가 올라오면 그냥 쫓아내버리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런 사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정상인들이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게 성립됐는데, 대개 보면 이제 숙종 전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한 그런 이제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 숙종 전후로 해가지고, 금난정권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마치 금난정권이 조선 전기처럼 전기부터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돼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부터 생긴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금난정권이 형성하는 배경을 보면, 일단 이제 17세기 초에 서울에서 행상이나 중도화, 중도화는 이제 중간상인 집단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됐고, 이들이 허가 없이 물건을 갖다 팔면서 난전이 발생돼요. 종로, 이현, 칠패.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난정권을 통해서 이제 단속을 하려고 했고, 시정상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사상들이 성장해서 신해통을 공포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상 도구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럼 금난정권은 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뿌셈에 보면, 속공권하고 상난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공권은 난전물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난전물을 가격이 속전에 미치지 못했기에 경중을 떼서 태를 간다. 요때 속전은 뭘까요?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이제 태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런 회초리 같은 작업에서 엉덩이를 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엉덩이를 이제 때리는 대신에 뭘 납부하냐면 돈을 납부해. 이게 속전이야. 그래서 만약에 남전물 간에서 이제 압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뭘 맞아야 돼? 태형을 맞아야 돼. 근데 태형을 안 맞는 대신에 뭘 하냐면 돈을 내는 거야. 속전을. 근데 만약에 100전을 내야 돼. 100냥을 내야 되는데 100냥이 없어. 80냥밖에 못 냈어요. 그 20냥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지. 이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도 벌금형 낼 때 벌금형 못 내면 이제 어떻게 잡혀가지고 노역자에 갇혀서 뭐죠? 일을 하잖아.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창난권은 난전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원래는 이게 평시 한성부에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시정상인들이 행사해요. 그래서 시정상인들이 이제 난전인들을 발견하면 잡아서 누구한테 넘겨요? 그 당시 한성부로 넘기면 한성부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벌금을 걷고 속전을 받고 속전을 못 내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저기 이제 정부에서 금난정권을 실시한 의도가 뭐냐? 그래서 이제 금난정권을 실시한 의도는 이제 뭐냐면 인조 때라고 하는데 인조 때는 좀 지우세요. 학계가 이제 유기전이 실시할 때가 이제 인조니까 그러니까 유기전이 이제 금난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근데 유기전이 설치됐다 금난정권 곧바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 시기가 좀 있는데 학사에 따라서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지우세요. 그냥 인조설은 한 가지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난정권 실시 부분은 이제 학계에 따라서 좀 의견이 많은데 인조설도 있고 숙종 전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있고 자 하여튼 특정 상의 자본을 육성해서 재정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상인들을 집중적 육성을 해갖고 이들을 통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이제 금난정권을 주고 궁중 간증의 수요품이나 진원물 같은 거, 진원품 같은 것들 받아들이는데 이걸 일일이 국가가 살 경우에 돈이 들잖아요. 그럼 대신 누가 사주는 거야? 얘네들이 사주는 거야. 돈을 좀 주거나 아예 안 주죠. 그 대신에 금난정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상의 피해 예방. 이 시정상에도 이제 독점권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정부한테 물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다른 상위 집단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한 거고. 정부 입장 올 때는 이 시정상인들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게 편하겠죠.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산업계 파악 이런 등등 여러 목적으로 이제 금난 정권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난전을 볼게요. 자, 난전도 의미가 중요해요. 난전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뭐냐? 전환. 전환이란 건 뭐냐면 이게 숙종 때 실시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경시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장부가 있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위 집단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특정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상위 집단을 적어놨는데, 근데 다른 상위 집단이 그 특정한 물건을 파는 상위 집단의 물건을 팔 경우에, 한성부 안에서 팔 경우에 이게 뭐가 되냐면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전에서 취급된 물종과 상인의 주소, 선안, 성명으로 등록한 행위 대장에 있는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몰래 파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난전이라고 한다. 그 난전 및 이제 상권의 확대를 보면 금난정권 실시 경제적 배경도 있는데 16세기 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금난정권 필요 없다고 했죠? 왜 필요 없냐? 시원상인들의 자연 독점 체제였어요. 일부 상인도 있어도 그냥 쫓아내면 돼. 그래서 그런 권한이 굳이 있을 필요 없었어. 근데 이제 양난 이후에 조금씩 바뀌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도성군구의 농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 훈련동원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생산한 채소나 과일, 수공업 제품들을 갖다 파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시장상인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7세기 후반 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뭐냐면 금난 정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사상들은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난전에 소속한 사상들은 주로 종로는 어디에 종로는? 오늘날 종각 일대죠? 예. 거기에 이제 시전상인들이 올려 있었던 곳이고 이현은 어디냐면 동대문 밖이야. 동대문 밖. 이현은 오늘날 어디 부근일까? 이현은 저쪽 뭐냐면 이대 부근 있죠? 요거 있고 7패는 남대문 밖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물고기 이런 것들 갖다 팔았는데 자. 그래서 3대 상가가 형성됐어. 근데 이제 일단은 이 3대 상가는 이제 처음에는 금난정권 얻어가지고 종로는 뭐냐면 단속할 수 있죠. 근데 금난정권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범위가 한성부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대문 바뀌니까 2연하고 7패는 단속을 못하는 거야. 거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성부에서 이제 어떤 조치가 있냐면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원래 서울이라는 곳이 점점 커졌잖아요. 점점 지금.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서울의 범위를 정하느냐, 한성의 범위를 그 사대문 안에서 밖에까지, 심리 밖에까지 여기가 그래서 사대문 밖에 심리를 한성구의 관할 구역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도 이제 금난정권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 더 외곽 지역으로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송파, 누원, 송호, 태계원 이런 거 상권이 확대돼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물자들을 딱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매점 매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큰 이익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송파는 오늘날 어디냐, 송파구 아시죠? 송파구. 원래 지금, 여기 강주라고 적혀 있지만, 원래는 강주군 일부였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누원은 양주 부근이고, 양주. 그 다음에 송월이는 저기 포천 부근이에요, 포천. 예. 그래서 외곽상권을 장악을 했고,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상권을 장악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안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밖에서 외곽상권에서 물건을 사는 거니까 유통권이 어떻게 바뀐 거야? 시한상위 집단 중심이 아니라 사상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동네에 이마트가 생겼어. 그러면 이마트가 생기면 그 유통체계가 이제는 골목상권이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안 사고 다 어디에서 가는 거야? 이마트 막 해갖고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갖고 사잖아.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죽고 정통시장이 죽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살리겠다고 하지만 잘 안 돼. 이마트 가면 깔끔하게 팔거든. 저도 이제 이마트 가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시장 중심의 상권이 망하고 누구 중심의 상권으로 형성된다? 사상 중심의 상권으로 다시 재편성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난전의 주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의 건세과 그들의 가보, 그 가나의 저지는 이제 이서층들 얘기하죠. 호위층 산의 군병, 그 다음에 수공업자,
그다음 부상, 도고, 중대함 이랬는데 그러면 분쟁의 유형을 볼게요. 난전의 유형인데 이것도 외워두세요. 분쟁 발생의 유형, 그러니까 난전의 유형이죠. 난전의 유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는 이제 뿌셈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부셈에. 아까 이제 난전의 전이가 뭐라고 했죠?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난전이에요. 그럴 경우에 같은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있어. 왜냐면 A라는 시전상인이 이제 바늘을 파는 허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B상인 집단이 몰래 바늘을 팔았어. 그러면 B상인 집단이 뭐가 되는 거죠?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난전하면 그 사상만 생각하는데 그 시전상인 집단 안에서 또 뭐가 있다? 난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전상인과 사상가의 대립, 그 다음에 시전상인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립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고 대표적인 분류가 이제 시전상인과 사상 간의 대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패업 이원을 중심에 난전이 상권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경강상인 집단, 이 경강상인 집단들은 이제 강상이라고 또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뭐냐면 시전 창설을 이제 강상에서 이제 시전 창설을 시도했고 그다음 여객 주인층이 추천 이게 뭐냐면 시전 창설이 아니라 시장을보다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낫겠죠. 예, 시장을 곤치세요. 시장을 시장을 개설했다는 게 낫겠죠. 예. 시장 개설로 곤치세요. 그래야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강상인 집단들은 대개 보면 선상이라고 하죠. 포구와 포구 연결해가지고 물자를 운반하는 상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상 중에 자본력이 제일 강해. 그래서 이 상인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그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과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시장을 개설하고 그 뭐냐면 상권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포구에 이제 주도한 그 포구의 물품들을 주도해서 갖다 팔았던 사람들이 여객 집단이에요. 여객. 그래서 여각이 이제 뭐냐면 이 포구의 물품들을 처리하고 보관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각 주인층들이 이제 출연되고 이 여각들이 했던 뭐냐면 판권들을 나중에 누가 산다고 했죠? 19세기 들어가면 그다음에 건세가들이 사들여. 왜냐면 이 여각의 중개권이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들인 거죠. 하여튼 그 대표적인 건강상인 집단들이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상인들, 도성안에 있는 신흥상인들 처음에 시전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취급하여 치부를 냈고 부여사왔고 점점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그 시전상권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전상인들과 사상가 대립 유형이 이제 난전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전상인 안에서도 뭐냐면 뭐가 있죠? 그 당시 시전상인 안에서도 그 난전이 있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자전과 상조의 취급 대립, 중국 비단가게 선전과 국내산 면주가게 면주전 대립. 예를 들어서 선전에서 뭐냐면 명주를 갖다 팔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선주가 난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거꾸로 그 명주가게 명주전에서 비단가게 중국의 비단을 갖다 팔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면주전이 어떻게 되죠? 이건 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존재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시전상인과 수공업자 간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철문전과 중방전, 그 말총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상전과 총창의 대립. 그래서 요 당시 이제 철문전은 시전상인 집단이고 중방전은 수공업 집단 상인이고 그다음 상전은 시전상인, 총장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수공업자. 같은 업종이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을 하는 상인들이 갖다 파니까 그 원래부터 유통을 이제 판매했던 상인 집단들이 반반하는 케이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중방철과 총장은 어느 범위에 속할까? 이들은 수공업자지만 자기가 직접 갖다 팔아. 판매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LG와 삼성이 지금 유통망을 가지고 갖다 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독립수공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중방철과 총장 같은 것도 독립수공업자들 얘기야. 네. 그리고 상전과 천문전은 시전상인 집단을 좀 얘기하고요. 근데 좀 예인데 상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들도 독립수공업자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시전상인 집단화 돼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시전상인과 사상가의 대립, 시전상인 간의 대립,
시장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난전 발전의 의의는 조선후기 때 성장한 이제 비특권적 수공업자와 상인에 의해서 봉건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져서 도시산업 발전의 반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봉건적 산업구조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독종구조죠. 이게 정권 유착을 통한 독종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 대표 중에 중세시대 때 어떤 게 있어요? 길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 뭐가 있을까요? 에도마쿠 정부와 이제 연결된 가부나카마.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뭐냐면 정경 유착을 통해서 특정한 물품들을 독점하는 거야. 이런 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엔 저해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독점 구조를 깨뜨렸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장상인하고 정치권들, 그러니까 노동색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 유착을 깨고 새로운 상위 집단이 등장해서 봉건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허물으면서 자유경쟁 시대로 넘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94페이지 펴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사료는 그 난전과 관련해 일어난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읽고 문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사조는 조선의 난전과 관련된 사료인데, 요 사료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문에서 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료가 이제 그 뭐냐면, 어디 사료냐면, 비변사 등록인가? 그런 사료일 거예요. 아마 저기, 비변사 등록이나 아니면 승정일기인가?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 해석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요거는. 그래서 틀리라고 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한문 해석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내용에서 누구하고 누구의 상인 집단들이 이제, 다툰 내용을 썼냐면, 모자전과 그 다음에 상전 간의 상인 집단들이 다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모자전에서 이제 뭐냐면, 그 판매하는 물품들이 상습포, 모직물, 두루마기, 모자, 바늘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상정인들이 이 모자를 그러니까 바늘을 침자라고 하죠. 바늘을 이제 자기들 몰래 갖다 팔았다. 그래서 이걸 고발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모자조는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침자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상위 집단이었던 상전이 갖다 몰래 팔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 상위 집단에서도 요때 난전은 뭐가 되겠어요? 상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장상이 있다도 허가받지 않는 전환에 등록되어 있는 시안에 등록되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는 난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4-1번 분쟁의 주체와 대립의 초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그래서 모자전 상인과 상전 상인들, 그러니까 시전 상인과 대립이죠. 그래서 시전으로 진출한 수공업자 출신의 상전상인과 기존의 모자전상의 대립. 여기 초점은 뭐예요? 신자라는 상품, 그러니까 바늘의 상품에 대한 정매권 확보죠. 그 외에 난전의 다른 유형은 뭐냐? 자, 이건 시전상인 간의 대립 과정이죠. 난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더 사상 간의 시전상인 간의 대립 유형, 그다음 수공업자와 시전상인 간의 대립 유형.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해답을 안 하는데, 답을 안 하는데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푸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답이 나온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4-3번을 보면 자,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직후 이후 신해년에 통공법률 발매 정책과 성과 함께 쓰시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신해 통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성과는 봉건적 산업 질서의 붕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경 유착을 통해서 형성됐던 시현상인들의 어떤 금난 정권이 이제 타파됐죠.
그것은 이제 그 유럽의 길드,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가부나카마, 이런 것들이 타파되고 없어진 거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상파화폐 경제 활동의 촉진, 농업 생산의 증진, 한계를 보면 도고 사업을 통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물가 등기로 서민 생활의 불안전, 금난 정권 폐지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상의 유착이 심화됐다.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참고로 제가 총괄평가는 이걸 안 갖고 왔어요. 답안을 안 갖고 왔고, 나중에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이 부분은. 자, 거기 보면 이제 금난 정권의 이제 폐지 배경을 이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 사료 있죠? 그 비변사 등록에 있는 사료. 예, 이것도 외워두세요. 외워둔 건 눈에 좀 발라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예. 자, 거기 이제 쭉 보면 나머지 읽어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세한 것은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면 최재공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이 최재공은 언제 때 활동했던 정치가죠? 정조 때 활동했던 인물이죠? 정조 때. 정조 때 활동했던 인물로서, 어떤 출신이야? 남인 출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최재공이 상소를 올리는데, 주로 상소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도고행위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독점 판매행위 때문에. 그래서 한성내에 이제 물가가 오기 때문에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는 그 도고행위를 하는 시전상인들의 어떤 특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없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누가 수용해줬어요? 정조가 수용해주면서 뭐가 폐지된 거죠?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돼요. 예, 이걸 무슨 통공정책이냐면 신해통공이라고 그러죠. 신해년에 통공이라는 것은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거야. 뚫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신해통공이다 한다. 근데 이제 신해통공은 왜 했냐? 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은 남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 노론하고 대립하고 있었죠. 근데 노론들은 누구하고 연결돼 있었냐면 시현상이 집단과 그 정경 유착이 있었어. 그리고 남인은 거꾸로 누구한테 이제 정치적 뇌물을 받았냐면 사상들. 그러니까 이제 시현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노론세력들이 정경 유착을 끊고 그리고 노론대 돈줄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현상인데 독점권을 타파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남인도 그 사상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사상들 입장일 때는 어떻게든 또 독점권을 타파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남인들이 또 정치자금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의도로 해서 뭐냐면 그 당시 최재공이 건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이게 신해통공을 내려서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기전을 가지고 있는 유기전은 금난정권이 계속 있다는 소리죠. 이 말은. 그러면 유기전은 금난정권은 언제 폐지됐을까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1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유기전 자체가 없어진 건 언제예요? 이건 2차 가보개혁 때.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1차 가보개혁 때는 유기전은 금난정권이 폐지됐고 그다음 2차 가보개혁 때는 유기전이 폐지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금난정권 폐지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보면 상품화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 그 도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시장 체제 안에 있지 못한 사상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세가들, 궁방들과 결탁한 사상 도구들이 점점 금난정권 확파에 대한 여론을 비등했고 아까 이제 남인 세력들과 연결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남인 입장에서 볼 때 시장상인과 연결된 노동의 정치 자금을 이제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번열의 세력을 악화시켜 남인 집권층의 어떤 자금을 확보한다. 그 당시 남인들이 집권층은 아니었고 그 남인들이 이제 그 당시 정조 통치 시기 때는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왜냐하면 정조는 어떤 특정 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세력이 자기 색깔 뚜렷한 그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뽑아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견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남인들도 정치에 많이 참여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숙종 때 갑술왕국 이후에 남인들이 대거 몰락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잠깐 남인들이 여기에 이제 정치에 참여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남인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최재공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약용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 자, 그래도 있고,
신해통공에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조 때 이제 했던 걸 좀 기억을 해두고, 참고로 그 철종 때 신해통공은 또 다른 거죠. 그 60년 뒤에 있었던 그 신해통공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요때는 이제 성월들의 이제 차별들과 관련된 걸 철폐시킨 거죠. 서울군국법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해통공의 의,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조선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산업질서의 붕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 생산력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했다. 그래서 상품 유통주의 병역. 그래서, 전 시간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시전 중심의 그 상권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사상들, 특히 경강상인 중심의 어떤 상권들이 외곽 상권들이 발달됐다고 했죠. 예. 자, 영향미 한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상위층의 계층 문화, 도고 산업의 대두에 촉진시키고 이게 영향이에요. 그렇지만 한계는 뭐겠어요? 사상 도구의 물가가 폭등했다. 원래는 물가를 막기 위해서 신해통공을 공표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인만 바뀔 뿐이지. 예전 신현상인들이 물가를 폭등을 주도한 반면 거꾸로 이제 누가 주도한 거야? 사상 도구들이 이제 주도한 거야. 그래서 외곽에 올라온 특히 이제 쌀 같은 거 있죠? 쌀 같은 것들 이제 매점 매석을 해갖고 시장이 안 푸니까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9세기 때 어떤 이제 형상까지 나오면 쌀 폭등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정경유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 자, 적어봤는데요. 사상들은 그 당시 남인세력들과 연결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역관했던 장희빈, 장희빈과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금난 정권의 또 폐지의 배경이었다. 그래서 사상들이 그다음 정경유착과 남인세력과 연결됐던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난 정권의 폐지는 그 상인들과 남인세력의 합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인은 누구와 연결됐다? 사상. 그 다음에 노노는 누구와 연결됐죠? 노노는 시천상인. 이렇게 연결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어떤 것들, 동향에 또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이 사상들이 누구한테 또 붙었을까? 이제 남인은 힘이 없죠? 누구한테 붙었어요? 다시 노노한테 갖다 붙여.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각 주인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노논 번열 가문한테 높은 가격으로 갖다 팔아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95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95번. 자,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생각할 단어는 키워드는 관련된 설명이에요. 관련된 설명. 자, 거기 비변사 등록에 있는 내용인데, 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가가 상승되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금난정을 폐지하자.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 상소문의 원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역사 넷이 있죠. 우리 역사 넷에서 신해통고 검색하면 상소문 원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문을 좀 눈에 발라두세요. 언젠가 제 생각에는 한문사료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첫 번째 송파나 마포 등 경강 지역의 부상대고들이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하였다. 맞죠? 아까 그래서 이제 외곽 상권이 형성됐다고 했죠? 두 번째, 도시 상인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사상 도구에 대한 도시 빈민들의 반발이 거세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거는 신해통공하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사상 도구에 대한 도시 빈민의 반발이 거세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상 도구들이 쌀을 독점하죠. 그래서 쌀 폭동이 일어났다.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은 이제 상품 유통체계에서 발생한 여객 주인의 지위 변화도 주인권의 가격이 급등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간천과 결탁된 운부 도구가 혁파되어 운부계의 독점적 연업체계가 붕괴됐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신해통공학 때 일어날 때 이제 운송업체의 독점권도 사라졌다는 거야. 원래는 그 당시에는 정부가 이제 예전에는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물자를 옮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종의 위탁을 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운부계가 뭐냐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뭐냐면 물건이 이제 포구에 내리면 그 포구를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운송을 독점하는. 근데 다른 운송 집단들이 그거에 불만을 갖게 되고 계속 민원을 넣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통공이 행해질 무역에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 민원에 따라서 이제 자유경쟁 시스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자유경쟁 시스템 바꿔놨는데 또 다른 상위 집단이 또 독점권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인만 바꾼 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운북의 독점이 이걸 통해서 깨졌다. 요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지금 그 국편위에 관련된 내용에서 낸 거예요. 이건 지금 요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수공업자들이 자신의 생산한 물건에 대해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냐면 원래 이제 18세기 후반 때 수공업자들이 이제 일부 수공업자들이 뭘 형성했다고 했어요? 독립수공업자들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내통공 이후에 이제 오히려 독립수공업자들이 약화되게 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성장한 사상 도구들이 그 자본력을 동원해서 수공업자들을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이제 뭐냐면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준대요.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면, 그 국편위에 있는 내용이야. 국편위에 있는 내용.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10년도 문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니까 국편위에서 거의 냈어. 그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관련된 그 지문 근거를 한번 찾아서 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지문 근거 421번이니까 자, 421번을 보는데 1272페이지 펴보세요. 자, 421번 그는 뭐와 관련된 건 유통체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조 15년에 이제 시내통공을 계기로 시장체계가 붕괴되고 사상을 정점으로 유통체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한 세력은 건세가 연결된 사상 당이거나 여객 주인이 대부분이었고 송파, 마포 등 경강지역의 부상대구되었다. 등등등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422번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여각 주인층 있죠? 여각의 주인권 가격이 급등했다. 그래서 그 줄침 부분만 이제 보면요. 423번 보죠. 여기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각 주인층은 그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객 주인권의 가격은 18세기 말은 200냥, 19세기 전반은 2000에서 3000원 급등했고 대부분 서울의 양반 보호들이나 건세가들이 여객 주인권을 집중했다. 그래서 이 여각 주인권을 이제 그 당시 고가로 그걸 사들였죠. 요때 그 양반 보호들이나 건세가들은 주로 건세가들은 누굴까요? 노동 세력들이죠. 이 노동 세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팔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2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그 운북의 독점권 깨진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국편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다 읽기 힘드니까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이제 보면 426번을 볼게요. 42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5번 지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장했던 독립수공업자들이 이 그 시내통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뭘 했다? 그 몰락했다.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지문 자체가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5번이죠. 이 팩트가 틀리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은 답을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걸 뭐 어떻게 이제 하냐면
4번하고 3번을 이렇게 다 나눴더라고. 이건 틀려요.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얘기인데 3번과 4번은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냐 신해통공 전후로 해가지고 형성됐던 내용이고 5번 자체는 뭐예요?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신해통공하고 관련된 내용 없이 신해통공 이후에 나타나는 형상은 잘못되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사실 역사의 팩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목을 좀 쉬는 차원에서, 예, 그 426번에서, 그 줄침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누가 읽어보실까?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근대 사회의 고립분산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도고 상업 체계는 수시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부 상업 세력은 상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산자를 자신의 수중에 장악해 나갔다. 즉 상인들은 자신이 축적한 자본을 기초로 수공업자에 대한 선대제적 지배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시전 상인인 잡철전인은 무기의 원료인 중방철에 대한 전매권을 가진 것을 배경으로 군기시에 소속되어 무기를 제화하는 야장에 대한 선대제적 지배를 시도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야장과 잡철전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야기되었으나 신해통공 이후 야장은 잡철전에 병합되거나 몰락하였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이 신해통공 이후에 몰락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보면 가끔씩 틀린 게 있어요. 그 니베르 교과서에 보면 신해통공 이후에 오히려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번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교과서 편집자가 그 전에 있는 걸 같이 뭐 혼란해갖고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예, 6차 지도서에도 그 몰락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대신에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도 읽는 것도 좋지만 교과서에서 다 그 팩트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론서나 논문 측하고 교과서 비교를 해야 돼. 교차 분석을 했는데 대개 보면 어느 게 더 전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읽는 개론서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죠. 그럼 교과서가 틀리고 요쪽에 개론서가 맞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아니 교과서와 그 개론서가 다르면 개론서 말을 믿어야 돼. 예. 그래서 논문하고 개론서가 뭐냐면 하면 주로 논문 내용이 더 정확하니까 그쪽에 이제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넘어갈게요. 도구도 예전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들인데 도구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공인 집단에서 했던 그 창고역 도구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창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니까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상행위를 뭐라고 한다?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는 특정 집단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 활동을 통해서 했던 모든 상인 집단을 다 지칭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간상도구가 있고 사상도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간상도구에는 시천상인, 공인, 경주인, 영주인 이런 것도 있고 사상도구는 객주, 여각, 경강상인, 개성상인, 의주, 만상 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통론에서는 간상도구와 사상도구 중에 어느 걸 더 부각시켜서 볼까요? 사상도구를 부각시켜서 보죠. 예. 그렇지만 간상도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 자체가. 자, 성장을 보면 요 이후부터는 이제 간상도구보다는 성장 과정은 사상도구와 관련된 부분이야. 예, 사상도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사상도구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18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시를 중심으로 난전이 발달하면서 보다 큰 자본력과 상술을 갖춘 비특권적 상인들이 사상이 등장했고요. 상품 유통 과정에서 그 매점 매석과 독점을 배경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언어적 독점하게 되면서 권력과 걸탁을 하죠. 정경 유착을 하게 돼. 시장상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때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남인색들. 그 다음에 19세기 넘어가서 남인이 몰라가서 완전히 노동색들과 결탁을 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폐해는 이들은 이제 소상품 생산자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피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 번 신해통공 자체도 이제 목적이 뭐예요? 시현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니까 물가가 뛰어서 소상인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폐지했잖아.
근데 시현상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죠? 경강상인 집단들, 사상들이. 그래서 이 사상 도구들이 정권과 유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도구 혁파력이 내려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해요. 왜? 그 당시 권력하고 그 당시 사상들이 유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백성들이 반발하니까 보이기 용이야, 그냥. 자, 영향을 보면 쌀, 소금, 국밖에 여러 가지 일용품을 매정매서 일삼았기 때문에 상품의 공급의 부족과 물가 상승을 야기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층과 생산재 발달을 일으켰고, 특히 19세기 때는 쌀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항쟁의 원인이 됐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고상인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그 도고상인들 관련된 내용이 하면 허생전의 어떤 그 앞부분이 나와요. 허생전은 원래는 이제 그 뭐냐면 남산에 있는 가난한 선비였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다가 그 부인이 핀잔을 주죠. 당신은 글만 읽고 돈을 언제 벌어오냐 하니까 이제 이 말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제 허생전이 번승엄이라는 부자들을 찾아가요. 이 번승엄은 아마 이제 중국 통역관으로 이제 그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통역관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만냥만 꺼달라 해서 만냥을 가지고 어디 가요? 안성에 가죠. 그 안성에 가서 서울로 한성을 한성으로 뭐냐면 그 몰려오는 모든 물자들 매점 매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팔면서 막대한 돈을 챙겼다. 이것이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도구 내용이 좀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96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아 그래요? 예. 자 96페이지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후기 때 상업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자, 가를 대표하는 상인들이 행사했던 권한을 쓰고, 그 다음에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상인 집단 예를 세 가지와 그 특징적인 상업활동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미 나왔죠. 허생전이죠. 뭐 굳이 그걸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허생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가가 있는데 가는 이제 어디냐면 뭐냐면 운종가라고 했어요. 운종가. 운종가는 이제 뭐냐면 지금의 종로 일대예요. 종로 일대. 그래서 종로 일대 그 당시 이제 시현상인들이 그 상가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갖다 팔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현상인들은 뭘 행사했죠? 금난정권. 금난정권 권한 내용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나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던 상인 집단. 그래서 허생전이 이제 가해된 매점만이 나라 안의 잔치와 제사를 할 수 없어서 나라가 기울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매사는 허생들에게 다시 사들인데 모두 10배의 가격을 치렀다. 매점 매석 도고행위죠. 그래서 이제 이 도고행위 집단을 했던 거는 어떤 특정한 상인 집단이 아니라 모든 상인 집단이 도고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공인, 경강상인, 객주, 역약, 개성상이, 만상 등등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인 집단들의 어떤 활동 내용을 간단히 쓰시면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사상의 활동 내용. 지금도 뭐 독점 체계가 형성되면 가격이 뛰죠. 뭐 학원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생들에게 굿싱굿싱 하다가 이제 다시 독점했다가 하면 막 뭐 학원비를 띄고 점점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체제가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둬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챙겼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 내용으로. 다시 기본서 이제 보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사상들의 이제 활동을 볼게요. 사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뭐냐면 물건을 갖다 파는 상인 집단을 이제 총칭해서 사상이라고 하는데 뭐에 대립된 말이죠? 관상에 대립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점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도성 주변에서 활동했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확대된
상위 집단들이 많은데 되게 넓어요. 상위 집단도. 거기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강상위 집단이 강상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상, 만상 등등등 이런 상위 집단들인데 대표적인 상위 집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강상위 집단이죠. 그래서 이 경강상위 집단은 배로 움직여가지고 물건을 갖다 팔기 때문에 선상이 나가죠. 그래서 이들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이제 그 정부의 세곡과 양반지 중에 소장로 등 운반을 활동했던 상위 집단이고요. 이들은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조선후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조은손이라고 해갖고 따로 운영하지 않고 예전에 조선전기 때 조은손 해갖고 이제 따로 운영해서 운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또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치고 누구한테 아웃소싱 했냐면 경강상위 집단 아웃소싱해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지방에 올라온 그 세금들을 운반하게 했어요. 아니면 또 지주들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챙겼어. 그래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냐 여기도 안 적어놨지만 하수라는 게 있어. 하수, 투식, 뭐 고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애울 필요는 없어요. 네. 하수, 그 다음에 투식, 고패 뭐 이런 것들인데 하수라는 건 뭐냐? 하수라는 거는 물을 타서 곡물 부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건 뭐죠? 빼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식이라는 건 뭐냐면 운반곡식 중에 일부를 착복해버려 그냥. 그 도둑놈이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가 갉아먹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패인데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침몰하기 전에 이미 다 빼돌리겠죠. 고의시켜 그 다음 빼돌리고 나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그래서 이거 선박이 뭐냐면 암초에 걸려서 이제 밑에 자초됐다 몰락했 그래서 이제 난파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특히 그 태안반도 부근에 안흥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거의 선박이 암초가 많아가지고 거의 10%가 자초돼요. 그래서 침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거짓말을 치면 정부 관리가 믿어버려. 근데 그냥 믿는 척도 하는 거 있겠죠. 일단 거짓말은 알겠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관계를 끊지 못하냐면 뭘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뒷돈을.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적당히 했겠죠. 그것도 뭐 맨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득을 챙겼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강상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했던 거는 뭐냐면 대정부 관계국 확고해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강상이 세곡 운반을 안 할 경우에는 대안이 없었어. 대안이.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은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강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곡물을 매정 매수하는 도구상인 집단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아까 쌀을 매정 매수함으로써 서울의 미전은 뭐예요? 중간에 있는 소매상들 얘기했죠? 쌀을 파는 소매상들이 문을 닫게 하고, 쌀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매점 매석을 위해서 도구상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축적된 상업자본의 규모와 정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반도구 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19세기 때 밀란들 보면 그 밀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도구상인데 폐해도 있어요. 같이. 쌀을 매점 매석으로 쌀값을 튀어놨거든요. 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쌀은 그 당시 뭐의 기준이었어요? 물가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는 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건주를 하죠. 그래서 이들 자체가 또 선박을 또 건조해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신에 조언을 담당하게 되죠. 예, 조언을. 자,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경영상의 집단들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상품 생산에 투자해요. 직접 생산을 해서 그 상업자본을 예속화시키면서 상업이 봉건적 상업체계, 근대적 상업체계 이해하는 단계의 발전을 큰 도움을 해줬다. 그래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 넘어가는 가도기 양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상위 집단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상위 집단이 어떤 상위 집단이냐면 경강 상위 집단이죠.
이들 뭐라고 해요? 송상이라고, 송상. 이 건강상의 집단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해서 육로를 통해서 유통권을 장악한 상위 집단들인데, 이들은 인삼 재배와 가공업에 진출하고 대무역에 개입하고 또 정권과 유착을 하고요. 청일 간의 중개 무역을 해요. 그래서 만상과 내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상위 집단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상위 집단들은 주로 조선 고종시대 때의 왕조가 조선에 항복하지 않았던 심정적 항복하지 않았던 사대부들로 구성돼 있어. 그 출신 배경을 보면. 그래서 이들은 좀 똑똑해. 왜냐면 원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왕족이고. 근데 생길거리가 없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상업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 중에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사계송도 치국법이라는 게 있어요. 복식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뭐냐면 11부터 9까지 이용해가지고 했던 이인법을 사용한 건데, 보통 서양의 회계법에 보면 대차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 개념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의인법을 사용해갖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서양보다 200년 동안 왔었다고 하는데, 제가 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서양식 회계법보다도 발전된 근대식 회계법보다도 200년 더 사용했다. 빨리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개념을 사용해갖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활동본 인삼, 포목, 양태 이런 것들 이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을 축적하고 중국과 무역을 해서 은과 인삼을 무역했다. 특히 각광받는 상품이 뭐죠? 인삼이에요. 인삼은 중국이나 일본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포목은 뭐예요? 포목은 옷을 얘기하는 옷값을 포목이라고 하죠. 포목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옷가게 같은 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쓰이나 미쓰비시 있죠? 그 유명한 회사들인데 지금은 중공업 관련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쓰이나 미쓰비시가 원래는 뭐 했냐면 포목점이었어요. 옷 갖다 팔고 그런 데였거든요. 거기에 자본을 축적한 건 뭐야? 점점 올라간 거고. 삼성도 원래는 뭐 했던 회사예요? 옷 갖다 파는 회사였어요. 면포 그래갖고 이제 사카닌 갖다 팔다가 미수 사건 걸려갖고 세분왕 차고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만상이 있어. 만상은 거기 이제 지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이제 이 상이냐? 의주에 있는 거야. 의주. 거기 의주 보이시죠?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 집단이 만상이다. 그래서 유만, 망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주로 누구하고 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했죠. 그래서 공식 무역을 뭐라고 해요? 계시무역이라고 하죠. 이 계시무역은 언제 형성됐죠? 정묘호란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했는데, 근데 계시무역의 한계점이 뭐냐면 허터제가 있어. 그래서 그 외에는 물건을 팔지 못해. 그래서 나머지 물건을 팔면 이게 뭐냐면 밀무역이 되고 사무역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았다가 후시라고 해. 그러니까 장이 파고 몰래 갖다 파는 거야. 이 후시무역을 하거나 책문후시에 또 참여했더니 책문후시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봉황성이 보이죠. 잠깐 지도에 거기 264페이지 보면 봉황성 보이시죠? 거기 압록강 넘어가고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간도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되네. 간도할 때 이제 얘기했는데, 요게 예전에 이제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원래 예전에 고도가 어디였어요? 심양이었죠, 심양.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여기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이자성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양 남쪽 지역은 예전에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조상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요걸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봉금지대를 형성했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상인들이 이제 서울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음식을 가져와갖고 먹고 그래서 자고 텐트 치고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봉황성이라는 곳을 도착해.
이 봉황성 밑에 이제 뭐냐면 책문이라는 뭐냐면 일종의 국경 통과대가 있어요. 국경 심사소와. 그래서 이 책문을 통과하고 봉황성에 가면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물자를 공급을 해줘. 상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상인들이 이렇게 갈 때 우리나라 조선상인 갈 때 조선상인만 가는 게 아니죠. 같이 뭐냐면 통역관도 같이 가고 거기에 뭐냐면 지키는 군줄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상인 집단도 같이 가요. 따라와갖고 돈을 주고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책문에 똑 해갖고 딱 하면 요때 누가 기다리고 있냐? 청나라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몰래 뭐냐면 물건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하고 하는데 하도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단련사 있죠. 그 사신을 파견할 때 감시인 단련사도 같이 파견해. 그래서 얘네들이 물건을 몰래 파나 안 파나 봤는데 오히려 단련사조차도 돈을 받고 갖다 팔아. 단련사 후시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돼버린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요 책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 해서 이걸 무슨 후시라고 한다? 책문 후시 또는 이제 단련사를 파견했는데 단련사가 지도 돈 받고 하니까 단련사 후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 주도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만상이라는 상인 집단인데 여기 의주에 있는 예전에 의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요거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보주라고 했죠. 보주.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여진족들이 강동 육주 우리가 장악했을 때 유일하게 이제 거란족들 요 나라가 보주만 딱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압록강 이남 지역에. 그러다가 여진족들이 이제 거란족을 밀어내니까 그 틈을 노려갖고 어디를 장악한 거야? 요 보주를 장악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의주가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신일주는 의주 옆에 있는 것이 신시가지란 뜻이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평양의 유상이 있고요. 동네 내상이 있어. 동네 내상들은 누구와 무역을 할까요? 일본과 사무역을 해. 그 대마도와.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송상 상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본의 상인한 내상과 그 다음에 저쪽 의주의 누구죠? 만상을 서로 연결시켜줘. 그건 상인 집단이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아요? 17세기 초중반 때 은이 있죠. 은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면 예를 들어갖고 은은 일본의 동네 내상을 거쳐갖고 경강상인 집단을 거쳐서 누구한테 가죠? 송상을 거쳐서 그 다음 유상을 가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단계 유통 과정을 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값이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각 상인 집단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포고를 볼게요. 포고. 자, 포고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문제 때 나오냐면 통합사회 문제 때 한번 지휘과 관련돼 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안 교통로가 이제 항구 중심으로 발전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포고 중심으로 발달됐어. 그러니까 포고는 어떤 곳이냐면 보통 항구는 바닷가에 있죠. 이렇게 항구는 바닷가에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으면. 근데 포구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강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요. 강가와 바닷가의 딱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디에 지역에 위치하냐면, 바닷배하고 그 다음 강배는 달랐죠. 바닷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뭐예요? 커요. 근데 강배는 뭐겠어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작겠죠. 그러면 바닷배를 가지고 실어가지고 딱 강배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있죠. 수심이 얕은 도. 그 지역에 뭐냐면 포구가 형성됐어요. 예, 이걸 강억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요 지역을 중심에 포구와 포구를 연결시켜가지고 일종의 선상들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구는 당연히 누가 장악했겠어요? 선상들. 선상의 대표적인 선상 집단이 어떤 선상 집단이요? 경강상인 집단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포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여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각상인은 있었죠. 여각. 그래서 이 여각상인들이
뭐냐 장악을 했어. 그래서 여객상인들이 그 지역의 포구를 상권을 장악해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그 다음에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공급하는 모든 권한들 이 여객상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세기에 들어가면 여기가 포구가 중심지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 여객상인들의 주인권, 중개권이 가격이 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포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거는 이제 쌀을 한 곳에 운반해가지고 쇠곡 같은 거 있죠. 쇠곡 같은 것들을 이제 쇠곡을 여기에 직결시켜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역할을 했냐면 거기 서울의 경창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창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쇠곡을 운반해가지고 거기 모아놓고 배를 싣고 저쪽 경창으로 운반하는 쌀의 집산지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면서 조선후기 때는 중요한 그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성한 상권을 뭐라고 하냐면 포구산업이라고요. 근데 이제 포구산업의 세태를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그 구한말 때 일제 시기 넘어가면서 점점 쇠퇴하게 돼요. 왜 쇠퇴하냐? 자, 일제는 여기에서 뭘 나왔죠? 일제는 철도를 나왔죠. 이 철도를 놓고 철도는 항구와 항구를 연결시켜. 포구가 아니라. 그래서 강경포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강경포구가 상권의 중심지였는데 그 부근에 뭐가 형성돼? 군산이라는 항구가 만들죠. 군산이 뭐와 또 연결돼요? 호남선과 연결되죠. 그러면서 강경에 있는 중심의 상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하고 이 철도와 항구가 연결된 상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강경 상권은 이제 조그만 마을 장터 정도 바뀌게 되고 항구와 그 철도를 중심한 새로운 상권들이 일제시대 때 형성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지식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통합사회적인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 자, 발달 과정을 이제 볼게요. 포구는 종래 쇠곡과 소작로의 음성 기지였고 경강상인들이 포구 주인충을 활동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객주, 여각 이런 상인 집단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상들이고 객주는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고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고 그 부소된 창고업, 화물 운송업, 금융업 이렇게 하는 중간상이고 여각은 이제 그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여각과 이제 객주가 비슷한데 굳이 구별하자면 규모 면에서 좀 큰 것은 뭐냐면 여각이라고 하고요. 작은 것은 객주라고 해요. 예. 작은 것은. 그리고 이제 다른 상품에서 그 객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뭘 다루냐면 모든 상품을 달아. 일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일종의 매장, 이마트처럼 모든 상품을 다 달아. 근데, 이에 반해 여각은 미고기나 소금에 절인 어류나 바닷물, 해산물 같은 거 있죠? 네, 해산물이나 소금, 어류, 이런 걸 중심으로 다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여각과 객주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여각이 더 커. 여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객주도 되게 많아요. 객주도 그 종류에 따라 만상객주, 보상객주, 보행객주, 한주객주, 물상객주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또 객주는 또 누구하고 연결된 보우상 집단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객주 상인들은 나중에 그 항구 개항 시기 때 많은 역할을 하죠. 이 부분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장시의 발달이 있는데, 이 장시의 발달은 이제 조선후기 때 장시는 5일장으로서 18세기 중엽에 전국에 천여 개의 소가 개설됐고, 인근 장시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이 형성됐다. 일부 장시는 상설화됐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특수시장이 있죠? 그래갖고 양령시, 그 다음에 파시 이런 것들인데, 양령시는 뭐와 관련된 건 약재시장이에요. 그 다음 파시는 해산물 시장이야. 요거와 좀 비슷한 게 쌍파뉴 대시 같은 거 있죠? 쌍파뉴 대시는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소매 시장이 아니죠. 무슨 시장이에요? 시기마다 그 물건을 갖기 다른 도매 시장이죠. 그 도매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소매상대 와가지고 떼가지고 갖다 파는 거야. 그 도매 시장 비슷한. 자, 그다음 보부상들은 이제 농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상위 집단들 말하는데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으로 나누죠. 보상은 뭐예요? 보따리 장수. 부상은 지게 장수.
그래서 이들은 독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용하기 좀 어려울 때, 통일점 내세우지 않을 때 이들 집단들 이용해가지고 활용했죠. 대표적인 한국협회 같은 단체들 있죠. 그래서 이 보부상 집단들은 사회적 지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커다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조직망을 이용한 대가로 그들에게 뭘 줬다? 독점적인 어떤 그 뭐냐면 상품을 줬다. 특정권을. 그리고 이들은 엄격한 균화 상해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뿌셈에 있는 건데 돌아다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집에 이제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다른 남정네하고 바람을 필 수 있죠. 그래갖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돌아다닐 때 뭐냐면 한 명은 놔둬. 자기 동료 상인을.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면 부인이 바람 안 피는 거야. 감시하도록.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바람 폈다. 돌아오면 어쩌면 이제 이 상인은 뭐냐면 감시를 제대로 못했죠. 멍석맞이를 해갖고 두두두 패는 거야 그냥. 그랬고 엄격한 상의를 했고 규율도 상당히 강해요. 이들끼리.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포고 사업과 산업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96페이지 펴보세요. 96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지도와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는데 원래는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도는 사라졌고 그 내용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충청도 전라도 육지와 바다 사이 위치해 금강 남쪽에 가운데 하나의 도회로가 되었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과 산골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교육했다. 해마다 봄과 여름 동안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을 때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반나스로 두 갈래진 항구의 달처럼 버려 있다. 그래서 한 달에 6번씩 열리는 큰 장에는 원근의 하모니 모여서 있는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포구와 관련된 거야. 포고. 그래서 이때 제시된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포고인데 포고 중에 강경포고 있죠. 그래서 강경포고와 관련된 그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상업 중심으로 성장될 수 있었던 제의적 조건을 쓰시오. 이 내용이고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의적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윗줄치 내용은 조선시대 때 18세기 이후에 상업활동 활성화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을 쓰시오. 그래서 이런 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보면 농업생산의 직대로 농민계층의 분화가 진전됐고 숭어업 발달을 통해 상품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됐고 대동법을 실시했고 상품작물을 재배했고 등등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포고와 관련된 거지만 실제로는 포고와 관련된 것은 우리와 관련된 문제든 아니고 이런 포고와 같이 상품화폐 경제가 왜 발달됐나 이런 것들을 배경을 쓰자는 거야.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쉬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포고 예문이 나오다 보니까 언젠간 포고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고와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그게 나왔으니까 관련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대모역 부분을 이제 할게요.